네, 2021년 3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20면에 모든 신문에서 다 났습니다. 미국 대사가 42년 만에, 대만과 단교한 지 42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 대사는 대사인데 어디에 있는 대사냐? 필리핀 남쪽에 있는 팔라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2만 명? 인구 얼마 안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팔라우라는 나라는요, 대만이 지금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18개국밖에 안 됩니다. 대만이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 대만하고 한국은 수교 상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외교관계를 끊어가지고 대만은 우리 쪽에 그냥 외교 대표부를 두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대만하고 또 미국도 수교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 대만이 현재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8개 국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팔라우이랍니다. 네. 근데 팔라우의 대통령이 팔라우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와 함께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은 팔라우는 거의 미국의 보호국 같은 그런 개념이다. 미국 대사는 총독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미국 대사가 방문하는 거는 이거는 중국은 상당히 묵과할 수 없다. 한계선 넘지 말라. 그 이유는 미국이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그랬거든요. 원 차이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대만하고 단교를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지금 미중 간에 격렬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볼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주도로 미용 군사 동맹이 확대되면서 그게 연합국이죠. 연합국. 그게 유엔으로 확대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1941년 12월 7일 41년 12월 7일 일본이 돌아 유명한 거죠. 돌아 호랑이 그런 암호명으로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한 몇 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인 41년 8월 14일입니다. 그때 이미 프랑스는 대부분이 독일 수중에 넘어갔고 영국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튼 월 그래가지고 대형 영국 공습전이라 그럴까요? 프랑스를 거의 점령한 독일군이 영국을 향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굉장히 폭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국이 매우 위기에 처했을 때인데 이 41년 8월 14일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을 일본이 하기 전이죠. 4개월 전에 처칠 영국 총리가 캐나다는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쪽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츰 내려가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갖고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대서양 헌장에 따라서 미국이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영 동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영 동맹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참전할 거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상원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때려주니까 미국에서는 순식간에 전쟁 참전을 결정하면서 이제 유럽 전선에 미군이 파병되고 또 이미 일본은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2차 대전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41년 8월 14일 대서양 현장을 토대로 미국이 유럽 전선에 참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미영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동맹인데 프랑스는 거의 독일에 다 먹혔죠. 이렇게 해서 3개국이 유럽의 중심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참여하면서 유럽에서 4개국 그렇게 해서 그것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일본하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5개국이 돼가지고 그게 유엔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 5개 나라를 중심으로 40몇 개국이 참여해서 연합국을 확대하고 해서
연합국이라는 단어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입니다. 그게 나중에 점점 커져갖고 유엔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그 41년 8월 14일 대서양 헌장을 토대로 연합국이 확대돼서 지금의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독일도 이제 나름대로 외교전을 펼쳤지만, 독일은 우리랑 거리가 있으니까 그건 건너뛰고 일본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본은 41년도 12월 7일 날 미국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 1년도 더 전인 1940년 8월 1일 날 일본에서 대동아 공영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1937년 일본은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국과 오랜 3년쯤 전쟁을 해오고 있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한 외교적으로 일본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40년 압박 속에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에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의 외교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을 때리는 거죠.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때 그때 참여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반도 북쪽에 있던 만주국, 그리고 몽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몽고. 지금 중국에 가게 되면은 외몽고 지역은, 중국이 말하는 외몽고 지역은 지금 몽골 공화국으로 독립해 있고, 중국 안에 내몽고 자치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같은 몽골인들이 남북으로 쪼개져서 북쪽에 있는 몽골인들은 몽골 공화국이라는 독립국을 만들었는데, 남쪽에 있는 몽골인들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중국의 자치정부로 있습니다. 참 웃기죠. 만약에 북한을 중국이 잡아먹으면은, 만약에 북한 지역을 조선성으로 바꾸면은, 한국성으로 바꾸면 더 좋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위쪽에는 중국에 포함된 한국성이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이미 역사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그리스 쪽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낳은 나라, 출신 국가가 어디죠? 그 나라의 이름이 그 그리스의 한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를 쓰는 나라가 그 위에 북쪽의 독립국으로 있고요. 갑자기 그 알렉산더 대왕 국가, 출신 국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 남쪽에 멕시코란 독립국가가 있죠. 그 위에 보면 뉴멕시코란 주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 네. 텍사스나 그런 뉴멕시코 이런 주는 과거에는 멕시코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쪽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붙음으로 해갖고 둘로 쪼개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몽골인들을 모아서 만들어준 나라가 있습니다. 몽고할 때 몽자 한자에다가 강토할 때 강자, 몽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몽강국도 대동아 공영권에 참여하고요. 지금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바라는 인도 자유정부, 우리 상해임정 같은 정부죠. 그쪽이 일본을 지지했었고, 태국도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는데, 반미 세력들이 모여서 또 그런 임시정부 세력이 여기 참고했었고,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면 1940년의 국제정세는 일본을 중심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 중국을 쫙 밀어내갖고 양자강 북쪽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서 만든 중국 정부, 남경 국민정부라고 그랬는데, 그 정부도 대동아 공영권에 참여합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 군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비시죠. 비시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비시 정권이라는 프랑스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남경 국민정부를 만들어서 일본에 협조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0년 8월 1일 일본의 도쿄에 모여서 대동아 공영권,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끼리 모여서 잘 살아보자라고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그러니까 바로 그 후에 미국과 1년 후에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대서양 헌장을 하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동아시아 상황은 뭐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유엔도 있고, 줄이면 한일동맹, 한미동맹, 한일동맹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쿼드를 만들어 놓고 쿼드 플러스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쿼드에는 인도가 들어가 있고, 일본이 들어가 있고, 호주가 들어가 있고,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쿼드 플러스는 한국을 넣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록이 막 붙다가 이게 타닥 하게 되면 큰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나름대로 뭡니까? 1대1론이 뭐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동남아 세력들을 막 흡입해서 자기네 블록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무슨 협력회의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접점에 누가 있느냐? 대만이 있는데, 지금 대만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데, 대만이 이제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대만을 많이 지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중국 중심으로 1대1로 하는 거는 과거 일본이 40년에 만들었던 대동아공영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에서 뭐 지금 중국하고 뭐 다른 나라 전쟁을 하는 상태가 아닌데, 한참 그 독일이 확장되고 있을 때 독일을 반발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영국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슷하게 말한다면 일본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처지. 프랑스는 그러다가 독일한테 먹혀버리죠. 비시 정권이 생기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권이라는 게 항상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의 갈등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폴란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대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만이 지금 친미로 딱 붙었습니다. 그런 대만을 옹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팔라우라는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팔라우 대통령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외교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이게 대동강 공영권 대 유엔의 싸움이구나. 1대1로 대 유엔의 싸움이구나. 유엔 중에 핵심은 중국 대포위망은 쿼드 플러스인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이 선택이 절묘하다면 대한민국은 나중에 위대한 국가가 되겠죠. 절묘하지 않다면. 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동강 공영권을 만들 때 참여했던 나라가 태국이라는 점을 한번 봐주십시오. 태국은 2차 대전 때 중립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친일 노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태국이 6.25 전쟁 때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태국은 미국이 확실히 믿어주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안 돼요. 확실한 노선에 쓴 나라만 쫙 발전합니다. 스웨덴,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그 당시에 독일 편에 들었다고 봐야 되죠. 노르웨이는 오히려 영국 편에 들어서 싸웠지만. 그래서 스웨덴이 나중에 중립국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친미적으로 가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노르웨이가 아니라 벨기에, 그다음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독일한테 처절하게 당합니다. 프랑스 공격할 때 그쪽으로 침입해갖고 아주 거긴 처절하게 당하죠.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베네룩스 3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 나라들이 6.25 전쟁 때, 네덜란드는 대대급 병력, 벨기에는 중대 마이너스 병력, 룩셈부르크 소대 플러스 병력, 굉장히 그런 병력들을 한국에 참전시킵니다. 미국에 대한 감사 때문이죠. 이게 외교입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미국에 반발했던 사람들은 미안해서 참전을, 6.25, 2차 대전 끝나고 가장 큰 전쟁이 6.25 전쟁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세게 받았던 네덜란드, 베네룩스 3국은 직접 참전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미중 간의 파워 게임이 엄청난데, 여기서 어떤 위치를 쓰고 어디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가 운명이 달라집니다. 친민 노선을 걸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확실한 친미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G7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좋은 나라로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그때 등소평이 흑모 백묘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개혁 개방으로 갔기 때문에, 친민 노선을 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쭉 강력해지니까 그 덕택에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을 붕괴시키는 힘을 얻었는데, 지금 와서는 신형 대국 관계하면서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 그리고 여기는 동아시아 문제는 건들지 마라. 1대1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막 팽창적으로 가니까 미국이 그건 아니지 하고 트럼프 때부터 확 조이고, 지금 바이든도 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수 한국의 이 사람들은 경제하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로 하는데 이 두 세력이 싸워버리면 답이 없어요. 둘이 같이 갈 때는 79년부터 지난 십몇 년 전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통일의 방정식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로 가게 되면은 언젠가 이긴 세력도 우리를 통일로 안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지한 세력이 이겨버리면 너희가 북한을 먹어도 좋아. 이렇게 외교가 나오는 거죠. 서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을 한 겁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무너지면서 동시에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대사를, 일국의 대사를 팔라우란 나라는 굉장히 작아요. 대만이 수교하고 있는 18나라 중에 하나가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대포의 전략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미국은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중국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외교를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지금 이번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해임했는데 그 정도에서 이 정권이 잘하고 못한 게 될까요? 정의용부터 시작되는 그 외교 인맥 라인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퍼주기를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오늘 대동아 공영권, 유엔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그 외교전에서부터 일본은 패하면서 처절한 패배 국가로 떨어졌고 그 미영 연합체인 대서양 환장을 토대로 그게 유엔이 만들어졌고 세계를 규율하는 세계 정부가 됐다. 근데 그러한 미국이 지금 쿼드를 만들어서 한국을 참여하라 그러는데 길을 쓰고 빼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고 또 그 와중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no 하는 거거든요. 바이든은 김정은 만날 생각도 없다고 지금 얘기했고 과거 트럼프도 김정은 만나준 거는 김정은이 이뻐서가 아니라 뭐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한국 통일하고 싶나요? 친중정권으로 가고 싶나요? 우리가 계속 중국의 속국으로 가야 될까요? 이번에 조선 구마상가 하는 SBS 드라마가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제가 중국의 국제정치, 중국의 패권, 중화주의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고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정치인들이 이 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거기에서도 설마 그렇게 해서 하고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는 게 하나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조선도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한일 합방까지 40년간 정신 못 차리고 엘리트는 물론이고 그 당시 백성들도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량한 우리는 당했다 이렇게 떠드는데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량하게 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전신 바짝 차리고 미중 간의 게임을 보십시오. 남북한 게임 보십시오.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십시오. 경제도 보시고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잘하고 있을 거야 맡겨놓고 있는 사이에 종이 마음대로 나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과 지금 중국의 1대1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